안녕하세요. 팀치과 아저씨입니다.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을 베이스로 하는 기술적 분석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 오늘은 채널 트레이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조지표와 채널의 결합, 그리고 채널 트레이딩의 실전 예시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보조지표가 생소한 구독자분들의 경우 추후 보조지표를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가볍게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의 2장 3강 채널을 활용한 트레이딩 파트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혹여 책이 없으신 분들이더라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에 모두 업로드되어 있는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목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채널 트레이딩에서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채널 트레이딩을 이용한 실제 트레이딩 예시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살펴볼 보조지표는 누구나 다 알만한 지표인데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채널 트레이딩 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유용한 지표에 해당합니다. 특히 채널 돌파의 진입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채널 내에 머무를 경우는 통상적으로 거래량은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채널 상하단 추세선을 돌파할 경우 이 돌파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따라 붙기 때문에 거래량은 상승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돌파가 확인되었지만 거래량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가격은 다시 채널 내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요. 채널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거짓 돌파, false breakout 혹은 채널을 테스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보조지표는 MACD입니다. MACD는 장단기 이동평균선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매매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보조지표고요. 주로 MACD와 시그널선의 교차를 이용하는 지표입니다. 골든크로스의 경우 매수 신호, 데드크로스의 경우 매도 신호로 통상적으로 해석합니다. MACD 역시도 채널과 결합하여 트레이딩에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는 MACD에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시 시그널을 주는 트레이딩뷰의 지표를 적용한 것인데요. 먼저 채널을 작동한 후 MACD의 골든크로스에서 매수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강한 윗꼬리, 즉 반발 매도세의 출현과 함께 MACD의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는데요. 이 시점을 이용하여 숏 포지션에 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MACD의 경우 잠시 엎치락뒤치락하다 결국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가격 역시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보조지표는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은 주어진 기간의 가격 범위 내에서 당일 종가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모멘텀 지표라는 것은 0에서 100 사이의 척도로 측정하는 지표이고요. 스토캐스틱의 경우 80 이상이면 과매수, 20 미만이면 과매도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역시도 매수 매도 신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역시 채널과 결합할 수 있는데요. 스토캐스틱을 채널과 결합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단순히 스토캐스틱만 이용하여 과매도 상태일 때 롱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현물을 매수할 수도 있겠죠. 이후에 채널이 형성되었고요. 채널이 형성된 후에 과매수 상태와 채널의 상단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숏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과매수 상태가 관찰되고요. 역시 채널의 상단에 가격이 위치하게 되네요. 숏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고요. 이후 추가적인 과매수 상태를 보인 후에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채널과 결합하여 살펴볼 보조지표는 RSI입니다. RSI는 유명한 보조지표 중 하나인데요. 14주기의 가격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승과 하강 이동의 강도를 알려주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모멘텀 지표이기 때문에 0에서 100 사이의 척도로 측정하게 되고요.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미만이면 과매도 상태를 나타냅니다.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의 개념을 추가로 적용하여 추세를 예측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개념은 뒤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구독자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RSI 역시 채널과 결합하여 채널 돌파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고요. 이 예시의 경우 채널의 돌파가 일어났지만 RSI의 상승 반전이 나타났기 때문에 채널의 돌파가 false breakout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예시에 해당합니다. 네, 다음은 실전 채널 트레이딩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고요. 먼저 살펴볼 것은 상승 채널에서의 숏 포지션 적용입니다. 우선 채널 내 트레이딩의 경우 예시와 같이 첫 리테스트 지점에서 채널의 폭만큼을 목표가로 설정하는 숏 포지션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후 채널 하방으로 돌파가 나타나는데요. 채널 하방의 돌파가 나타나기 전 파샬 라이즈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이어 하이를 만들어내던 가격 움직임이 로어 하이를 만들어내는 가격 움직임으로 변화한 것이죠. 이번엔 채널의 이탈을 활용한 트레이딩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채널의 이탈을 확인하였다고 해서 바로 진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채널 내로 복귀한 후에 상승 움직임을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앞서 여러 번 살펴보았던 개념인 리테스트 그리고 SR 플립을 확인한 후에 신뢰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진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음은 하락 채널과 채널 투사를 사용한 예시입니다.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치며 하락 채널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유의미한 거래량의 변동 없이 저점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고점 역시 낮아짐에 따라 채널의 투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평행한 채널을 예측하는 것이죠. 약간 더 LTF에서 들여다본 차트인데요. 투사한 채널 내에서 네스티드 채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스티드 채널과 투사한 채널 두 가지 채널을 바탕으로 트레이딩 A, B, C 등의 다양한 플랜들을 마련해 둘 수 있는 것이죠. 각 거래가 모두 성사될지 혹은 가격 흐름이 내가 생각한 경로대로 그대로 나타나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트 분석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트레이딩을 할 경우 적게 잃고 많이 따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시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차트는 상승 채널 그리고 상승 채널 안에서의 네스티드 채널에 대한 예시입니다. 1시간봉 차트이고요. 약 3일 정도에 걸쳐 형성된 단기적인 상승 채널입니다. 상승 채널 내부에는 A부터 G까지의 변곡점으로 이루어진 네스티드 채널이 관찰되네요. 이러한 경우 어떠한 전략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선 네스티드 채널의 하단 추세선을 이용하여 롱 포지션 진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스티드 채널이 약간 돌파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순간에 거래량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돌파가 나타날 때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았네요. 이러한 경우 돌파의 신뢰도가 낮다, 펄스 브레이크아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상승 채널의 막바지에 나타난 하방 돌파를 이용하는 트레이딩입니다. 하방 돌파에서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었기 때문에 돌파의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HTF 차트를 봤을 때는 에이 뭐야 쭉 떨어져서 진입할 시간도 없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보다 LTF 차트를 본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하방 돌파가 나타나기 전에 가격은 지속해서 상단 추세선에 도달하지 못하며 즉 로어 하이를 형성하며 파샬 라이즈 움직임을 보였고요. 덜 올랐다는 말이죠. 하방 돌파 이후 SR 플립과 리테스트도 일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보다 더 자신 있게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에 진입하기 전 항상 다양한 타임프레임에서 차트를 살펴보는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채널 트레이딩 시 다른 보조지표를 결합하여 차트를 해석하고 트레이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채널 트레이딩 시 다양한 타임프레임의 차트와 SR 플립, 리테스트, 거래량 등의 보조지표를 이용하여 채널의 이탈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다면 채널을 이용한 훌륭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내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 내 댓글 혹은 카카오톡 문의방 등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